네, 국회 라이브원 매주 월요일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또 매주 금요일에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모시고 정치계 원로에게 한 수 배우는 정치 한 수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방송 많이 출연하시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호칭이 좀 약간씩 좀 다르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셔서 뭐 장관님도 하셨고 의원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최근에 이제 국정원장을 지내셔서 이제 많은 방송에서 이제 국정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호칭 중에서 어떤 호칭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지만은 아무래도 국정원장이 최종직이니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박지원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원장님으로 뭐 알아서 하십시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에 지난 1월이었나요? 호남 지역 첫 특강에서 중대선거구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를 하셨어요. 특별히 이 시점에서 중대선거구가 왜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오랫동안 이제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선거구 제도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중대선거구를 화두로 던지셨는데 연초에 김진표 의장님도 그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광주에 가서 강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 전국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강연을 다닙니다. 그런데 호남이 28석입니다. 영남이 65석,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 호남에서 먼저 기득권을 버리자. 이게 실질적으로 28석을 민주당이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300석 의석 중 소수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서너 석을 국민의힘에 내주더라도 영남에서는 65석이기 때문에 20, 30석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야당 의석이 월등히 좀 많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정치 개혁은 중대 선거구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 정개특위는 또 만장일치제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제 야당의 이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여당에 지금 뭐 압도적으로 이제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이제 텃밭에서 의석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불리한 제도를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말이죠. 그렇죠. 호남은 또 호남대로 또 좀 잃고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셔야 되고 또 국회의장께서 그러한 의지를 가져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다, 외교 국방, 대북 문제. 이 산적한 국정을 버리고 오직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만 관계를 하고 계시니까 국정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 개혁도 지금 후순위로 밀려가지 않느냐.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중대선거구제 언급은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 한 부분인데 하시고 뭐예요? 하시고 나서 집권 여당은 전혀 안 움직이는데. 지금 뭐 전당대회가 있어서 지금 겨를이 없는 건 아닐까요? 김진표 의장은 1년 전, 내년 총선 1년 전 금년 4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 돼요. 금년 내라도 하면은 내년 선거에 지장이 없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시죠. 아직 뭐 4월 10일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그렇게 회장께서도 국회가 지금, 예. 그렇게 생산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게 걱정이죠. 지금 우리 국회가 보면은 오늘은 싸우고 예. 오늘 밤은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예. 이게 뭐 반복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개혁, 혁신을 위해서 과감하게 야당 문제도 버리시고 전당대회 문제도 국민의힘에 맡겨놓고 국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소선거구제 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이제 많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안이 과연 이제 중대선거구제냐 하는 부분이 이제 과제인데요. 그 중대선거구제 그렇죠.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우리도 해봤던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대부터 12대까지 예. 했던 제도고 그 당시에 또 폐해가 있어서 이제 소선거구제로 바꿔서 지금 36년째 이렇게 되어오고 있는 건데 중대선거구제의 폐해는 선거구가 막 커지니까 이제 농어촌 지역을 어떤 대표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커지면 거기에 대한 네. 어떤 거리감이 생길 수 있고 소외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1당이 되더라도 나머지 2, 3, 4등이 이제 야당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계열이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과반 넘기가 어려워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좀 어렵다. 뭐 이런 단점을 또 지적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왕도는 없겠죠. 예. 예를 들면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에 국민들의 또 야당, 특히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의 지도자들은 직선제, 소선거구제가 민주화의 길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쟁취했는데 예.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지역으로 남북 분단도 어려운데 동서 갈등 이런 것이 극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폐해를 또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예. 사실은 방금 농어촌 말씀하셨지만은 농어촌은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요. 심지어 이번에 대구에 가서 제가 강연을 갔는데 대구도 250만에서 220만으로 줄었대요. 수도권만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차 저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농어촌은 어떻겠어요? 더 줄죠. 초등학교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제 고향에서도 6학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로 가자.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예. 현직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의원들이 예. 호남 의원들이 영남 의원들이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표결은 그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과감하게 한번 정치 개혁을 하자. 예. 이걸 추출해 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안 만나주잖아요. 예. 지금 국회의장하고도 잘 소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보면은 대통령으로 통하기 때문에 막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일부 또 출연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정치 개혁을 이제 여야 이제 영수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그 하향식으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서 내려서 이제 그 제도 개혁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뭐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라든지 뭐 정개특위라든지 뭐 그래서 개별 의원들 모임이 이제 활성화된 것이 좀 예전과 좀 다른 점이고 그렇게 해서 상향식 어떤 정치 개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당사자인 예.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혀 참여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예.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국회는 따른다. 표결로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것을 주도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대통령께서 지금 그러한 일을 하시냐 이거죠. 네. 대통령께서도 좀 정치 개혁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만 해놓고 야당 탄압, 전당대 이것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 16일이에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시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로 가서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과 남미밖에 없잖아요. 미주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직선제로 직접 투표를 하는 그 향수를 그 권한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또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하고 총리는 그때마다 책임지고 나갈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정치가 되지 않느냐. 또 일부에서는 독일식 연방내각제도 좋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계속 독일식 내각제를 주장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안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권이 투명하다. 이런 신뢰는 국민들로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로 갔을 때 그 투명성이 굉장히 훼손돼서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론을 보면은 선거구제 관련해서 소선거구제 찬성 여론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은 그 소선거구제를 해야만이 국회의원이 같이 한 동네에서 사는 기분이거든요. 늘 얼굴을 맞대고 민원도 해결하고 소통도 하는데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큰 선거구에서 예를 들면은 뭐 강남구에서 뭐 4명, 5명 나온다. 어디 가서 누구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소선거구제에 익숙돼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바라죠. 정계특위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답변이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1명 뽑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이 40.5, 2명에서 4명 뽑는 것 선호하는 의견이 39.7. 여기서는 또 중대선거구제를 조금 지지하는 여론이 또 높게 나타난 묻는 방식에 따라서 좀 그러겠죠. 우리나라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게 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이제 우선은 좀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렇죠. 이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토론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김진표 의장이 말씀하시면서 4월 말까지다. 나는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과거에 선거구 획정도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선거 공고 직전에 선거구가 확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요. 이만큼 국회의원들의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 선거구 구분 같은 것은 생명보다 더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또 국회의원 스스로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화두를 던졌다고 하면은 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글쎄 귀단한 어렵죠. 4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1년 전까지 선거 획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그 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원칙적인 문제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선거구 문제는 선거 공고 전만 해도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난망하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시간이 뭐 다 돼서 또 그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 이 선거법을 이렇게 또 들여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제 전체 지금 300명으로 돼 있는 정원을 이제 좀 손봐야 되지 않느냐. 의원 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제 그렇죠. 여기에 또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독일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의원 예.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지역에서 연동형 비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예. 사실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인구 예. 또 경제 규모, 안보, 외교, 국방 이러한 굉장히 많은 국정이 있는 나라에서 국회의원 300명은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원의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는 가지고 있지만은 국민들은 줄여라 하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증원을 하려면은 국회가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지금 국회가 저도 뭐 국회의원 해봤습니다만은 국민들로부터 사선. 신뢰 받느냐 이거죠. 국민들이나 언론은 국회의원 때려 패는 것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김진표 의장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세비는 동결하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겠느냐. 뭐 그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는 또 늘리긴 세비를 늘려야 줄였다가 되지만, 하더라도 예. 절반으로 줄였다가 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더 늘려가요. 예. 그렇게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원장님의 의견은 늘려야 된다. 늘려야죠. 예. 늘려야 되지만은 국민이 예. 정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 생각이 중요하니까 예. 국민이 늘리라고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뢰를 가지고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정치한 수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